불박자 좌회전할 겁니다. 저 앞에 신호등은 직좌 신호. 직좌. 그러면 저쪽에서 차가 못 오죠? 예, 그런 상황에서 좌회전하러 갈 겁니다. 황색으로. 아이쿠, 아이, 참나. 자, 어떤 상황이에요? 제한속도 50에서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직 아니네? 여기서? 예. 그러면, 한 4m? 정선 4m에서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은 조금 전에 보니까, 직좌 신호, 요 신호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좌회전 꼭 늘어가고 황색으로 바뀐 걸 이제 모르셨어요. 이제 보니까 황색이네. 예. 그리고 꽝. 불박차 신호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자, 1번 신호 위반이다. 위반이다. 2번 신호 위반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신호 위반 사고냐 아니냐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 많이 다쳤어요. 여기저기 부러지고 그랬어요. 보름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이요.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100%가 신호위반 사고 아니다. 오토바이는 완전 생짜배기 신호위반이죠. 빨간불에 왔으니까요. 신호위반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오토바이 운전자 어디를 얼마나 다쳤나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대방 대퇴골 전자간 골절. 결국 허벅지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10주나 12주나 나왔을 거예요. 치료비가 한 2천만 원 들었어요. 좌회전해서 가던 중에 아니 빨간불에 직진해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불보로 들어오는 앞에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갔나요? 자기는 자기 신호에 갔다고 그러는데 아마 핸드폰 보느라고 신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앞에 지나가는 요 오토바이 요거 좌회전에서 오는 요거 네, 요거 보느라고 뭐야? 그러고서 저거 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아까 신호 위반해서 불법 좌회전한 차, 그 오토바이를 보느라고 그거 보고 뭐야? 그러고서 딱 보니까 앞에 저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국선 변호사 선임돼 있다네요. 5월 18일 날 재판 받아야 된다네요. 변호사 입장은 법리적인 판단으로 봐서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못한 불박차에도 책임이 있다. 상대가 피해 사항이 크다. 중과실은 아니더라도 양형이 크게 나올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과실이 아니면은 재판을 안 받아야죠. 중과실이란 게 12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신호위반이잖아요. 지금 신호위반으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신호위반 상대가 10주 내지 12주. 공판에서 어떤 것을 주장해야 되나요? 황색 신호가 바뀐 것은 1, 2초 사이인데 멈출 수 있는지, 두 대 오토바이가 한 대 신호위반에 지나갔고 그 다음에 또 신호에서 오고. 이번 사고요. 이번 사고 포인트는 뭔가요? 자, 이때 내가 멈추면 어디 가나요? 조금 더 전이죠? 이때 이 달리던 속도로 땅이 젖어 있네요. 달리던 속도로 멈추게 되면 어디쯤 가게 될까요? 이때 발견했다면 황색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네, 이때 황색을 발견하고 근데 미리 황색인 걸 알았으면은 바로 브레이크 잡았을 텐데요. 근데 이 녹색에 들어갔다 생각하셨다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자 신호예요. 그림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차 안에서 녹색을 확인하고 좌회전한 상태였는데 만일 황색불에 진입했다면 내 황색불을 알았다면 끼익 했으면 한 여기쯤 정지선에서 한 3, 4m에서 황색불인 것 같아요. 끼익 했으면 여기쯤에 멈췄을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끼익 해서 여기서 쓰면 얘가 신호위반 하더라도 그래 너 신호위반 안녕 난 여기 서 있을게. 근데 왜 여기를 꺾었어? 이게 포인트예요. 나 좌회전을 가다가 황색 뿌린 거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바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멈추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렇게 신호위반하고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아까 신호위반 오토바이 보고 뭐 저 위험하게 저렇게 와. 그리고 내가 갔는데 여기 딱 들어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무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대법원에서 무조건 황색 불이 급제동 브레이크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쓰면 오토바이를 안 만났을 거 아니야. 요런 파사 만나면 유죄입니다. 여러분들은 100%가 불박차 신호위반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볼 때는 신호위반 사고로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한 70%? 왜? 여기서 써야지 왜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런 판사 만날 가능성 한 70%. 아니 여기 코앞에서 근데 끼익해 그럼 여기 멈추란 얘기야? 신호위반이라 손 하더라도 바로 멈추지 않은 게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야! 라는 판사 만날 확률이 30%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께요 여쭤봤어요. 예, 운전자 범위 있다고 하셨는데 왜 국선인가요? 그랬더니 예, 종합범과 별도로 운전자 범위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 법원에서 재판받으러 오라는 통지 받았을 때 국선 변호인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입이 없는 관계로 국선 변호인 신청을 했는데 채택되었습니다. 5월 18일 쌍방으로 함께 재판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10주 내가 신호위반해서 오토바이 운전자 10주 사고 다치게 한 거 그걸로 난 신호위반 지금 재판받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나를 2주 다치게 한 걸로 재판받고 근데 운전자 범위 있는데 왜 국선을 신청하셨죠? 거기서 변호사님이 나올 텐데 국선 변호인의 도움으로 재판에 임하실 건가요? 아니면 사선 변호인 내 운전자 보험에서 운전자 보험이 내가 사고 내고서도요. 변호사 선임 안 하면 돈 안 나오고요. 변호사 선임하면 돈 나와요. 근데 이분은 국선 변호인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뭐하러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나요? 그리고 2024년도에 가입했으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나오는 건데 왜 선임 안 하셨죠? 경찰부터 다퉜어야 되죠. 경찰부터 다퉈서 지금 이 사건은 정식 기소됐기 때문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 무죄냐 넷 중에 하나예요. 이거 처음부터 해서 검찰 단계에서 신호위반 아니로 강력하게 다투면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예비적으로 해서 형사합의하고 10주 이상이면 8천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거 다 주면 안 되죠. 적절치 않죠.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당신 과실이 100% 80 내지 100%잖아요. 그럼 당신 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말고 나오는 게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 내가 그게 2천이 됐을지 얼마 됐을지 운전자 범위 내에서 합의하고 무혐의 강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무혐의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약식 기소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약식 기소된 다음에 다시 정치재판 청구해서 그래서 제일 불리한 게 벌금이에요. 벌금이냐 무죄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운전자 범위 있는데 왜 이러셨죠? 2024년도에 가입한 운전자 범인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나오는 건데 운전자 범위 가입됐으면 아니 내가 암에 걸렸으면 암보험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치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국선 변호인은 30만 원 줘요 국가에서. 물론 30만 원 받고 300만 원, 3천만 원어치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 국선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그냥 대주는 거 하고 내가 운전정보에서 나온 돈으로 선임하는 거 하고
사선 변호인을 왜 선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5월 18일까지 시간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이 사건을 만든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선 내 불박자 속도가 얼마였느냐? 속도가 얼마였고, 그리고 지금 바뀌죠? 지금 바뀌는 게요, 운전자 눈에는 내가 이미 여길 지났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지, 운전자 눈에 보면은 블랙박스 보니까 그렇지, 운전자는 벌써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색불이 바뀌었을 때 나는 이미 정선 지났다고 생각했다. 물론 대법원에서 요 교차로 네모 박스, 여기 횡단보도 요 앞에 요 전에 바뀌어서 끽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근데 내가 끽 하면 어디서 멈추겠느냐. 나 이때 난 이미,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여기쯤 왔을 때 바뀌었는데 내가 이미 꺾었잖아요. 이미 꺾었잖아요. 꺾은 상태에서 나보고 어쩌라는, 그럼 여기서 급제동 하더라도 하나 둘은 될 텐데 내가 여기 섰어도 얘가 와서 부딪혔을 거다. 그런 주장과 그런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하고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건 다르니까요. 그럼 그것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해줄지 안 해줄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사건 맡는다면요, 저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제가 수임료를 받아요. 그럼 그 수임료 중에서 일부로 제가 분석을 맡깁니다. 사설감정이라고 그러죠. 저는 저랑 친한 류종익 감정사, 저랑 알고 지낸 지가 벌써 17년? 네, 17년, 18년 차 이제 들어가네요. 2008년도부터 알았으니까요. 교통사고 조사학회 제가 고문, 처음부터 제가 고문으로 참여했거든요. 회장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에 무죄 다투는 사건 류종익 감정사한테 맡깁니다. 자, 아버님 이거 좀 분석 좀 해봐. 몇백만 원 들어요. 근데 제 수임료 받은 건 제가 제 돈으로 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따로 돈 내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수임료에서 제가 맡겨요. 다둥마님 때도 그랬어요. 다둥마님 아드님 사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정 결과가, 자, 내가 멈췄으면은 지금 여기서요 가다가 나는 이때 황색으로 바뀔 때 나는 이미 정속 넘은 것으로 생각했다. 내 눈은 한 5m, 7m 앞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난 여긴 줄 알았다. 이미 내가 꺾어졌다. 이미 꺾어지면서 급제동했다. 그럼 나 여기 섰을 것이다. 내 차의 속도를 보고요. 그리고 그 속도에 따른 또 젖어 있잖아요. 젖었을 때 좀 더 미끄러지는 것까지 가면서 내가 멈추는 위치가 여기면은 어차피 저 오지 않느냐, 와서 부딪히지 않느냐. 설령 황색불에 즉시 브레이크 잡지 못한 것이 그게 신호위반이라 손 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주장합니다.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계속 받으실 건지 아니면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실 건지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거 네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요 황색불 켜지면 미리 알았으면 저 끽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섰을 겁니다. 근데 이미 내 눈에는 녹색에 꺾기 시작했어요. 좌회전 신호에. 그 다음에 황색을 알았어요. 그때 늦었다는 거죠. 그거를 본인이 말해갖고는 판사가 안 받아줘요. 감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죄 받을 가능성 제가 볼 땐 절반보다 좀 적어 보입니다. 요즘 판사들이요 무조건 황색불 켜질 때 그때 급제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은요 이미 앞에 들어와 있는 거 그것까지 주장해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판사라 그런 판사를 만나게 되면 무죄가 될 겁니다. 저는 유죄일 가능성과 무죄일 가능성을 유죄 쪽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데요. 이런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1심에서 안 되면 항소해야 되고요. 항소심에서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요.
그래서 황색불 켜지면 무조건 되고 어디 교차로 한가운데서 멈추든 말든 무조건 되고 멈추라고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뒤바꾸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 기원합니다. 보름 씨, 네,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죠.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보실까요? 아, 자동차 보험은 필수,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네요. 그 밑에 운전을 자주 하거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운전자 보험 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일까요?